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저는 14년 직장생활 후 이제 5년째 네이버에서 미라클스톤을 운영 중인 미라클스톤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안 올린 지 좀 됐는데 많은 마음고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결론에 도달을 해서 제가 이제 영상을 이제 찍어보려고 하거든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들면 안 올라가요. 근데 일단 해보겠습니다. 이제 무의식과 관련된 자기 인생을 바꾸는 거에 대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었다. 근데 이 정도 수준으로만 올라오더라도 삶은 많이 바뀐다. 그게 무엇이냐? 전체적으로 읽어드리면 일단 우리는 끌어당김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근데 끌어당김이라는 것이 그렇게 진짜 원하는 대로 상상을 하고 그릇을 넓히면 그게 오는 게 있고 안 오는 게 있고 뭔가 될 것 같으면 뭐 로또라도 좀 걸려야 되는데 그런 것이 조금 뭔가 저도 계속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왜 열심히는 안 해봤지만 로또라는 것은 어쨌든 그리고 자신의 그릇에 차이가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돼야 되는데 왜 조금 뭔가 잘 안 될까 그런 차원에서 계속 제가 마음과 관련된 무의식과 관련된 공부를 이제 하다 보니까 1번 원하는 것, 그 다음에 의욕이 생기는 것,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것을 정해라. 그 다음에 2번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릇인지를 확인하라. 3번 내 무의식의 파동 그래프가 플러스 마이너스 10이라면 어느 방향에 있나. 4번 감사하고 나 자신을 인식해라. 5번 법륜 스님을 기초로 내 인생이 다르게 쳐다볼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려라. 6번 명상을 통해 알아차리라. 명상은 그냥 일반 명상과 거울 명상, 그 다음에 최면까지 있다. 이것들을 제가 설명을 한번 들으면 이제 엄청 길어요. 이게 말이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어쨌든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한번 얻어보려고 하는데 되는 사람만 돼요. 안 되는 사람 안 되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될 사람은 전체의 한 3%. 그러니까 어떤 것을 똑같이 배워도 그것을 실제 행동을 해서 이룰 수 있는 사람은 3%밖에 없다. 15%의 15%거든요. 어쨌든 그런데 그 원하는 것을 왜 3% 안에 나는 못 들어갈까? 그걸 생각해보면 이제 무의식의 그릇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의식의 그릇에 큰 사람이 이런 뭐 마음 공부 이런 거 안 합니다. 할 거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하찮게 사실은 지금 해야 될 거리가 훨씬 많고 지금 당장 뭐 기업을 사들여야 되고 뭐 더 크게 돈을 벌어야 되고 뭔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물질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 해야 될 거리들이 막 보이고 막 그냥 행동을 해버리는 사람들이 이제 그 3% 정도다. 그 나머지 97%의 사람들은 단계별로 다 있죠. 그게 어떤 기준이냐면 무의식의 크기의 기준입니다. 자신의 우물의 크기의 기준이라는 거죠. 제가 이게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가 이제 흘러갔냐 보니까 제가 우연찮게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뭐 로또 1등 만들어 드리고 뭐 1000만 원 벌기 이런 걸 만들어 드리고 하는데 아니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그리고 로또가 그렇게 좋다 하면 누구나 다 로또가 걸려야 되지 않냐.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면. 그러면 이걸 통해서 진짜 이룬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거 안 해도 그냥 로또 당첨된 사람도 있고 등등 그런 것들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하는 중에 그 다음에 저도 사실 마음이 조금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 뭐 집안일도 있고 부정적인 감정이 조금 많이 드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나는 긍정적으로 이것을 마음을 뒤바꿔서 조금 더 재미있게 살 수 있을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을 계속 신경 쓰다가 저는 이제 법륜 스님 증문즉서를 좋아해서 그거를 많이 봤어요. 그리고 자현 스님이라고 자현 스님은 이제 그 박사가 7개인가? 그래서 공부만 엄청 하신 분이에요. 그래 그걸 또 재미있게 설명도 하시긴 한데 자기 나름 이렇게 뭐 경험도 많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분들과 그 다음에 와칭의 저자 김상훈 쌤이랑 그 거울 명상 만드신 분, 그 다음에 석정훈 선생님, 무의식 연구소의 석정훈 선생님, 뭐 여러 분들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저만의 이제 통찰을 전모를 이제 제만의 해석을 한 거예요. 한 게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저런 증문즉설 그러니까 법륜 스님의 저 정도 내용을 이미 생각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을 돌리는 게 기본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어릴 때 저는 그 중고등학교 때 시골이 이제 외가 시골이 남해인데 거기를 가는데 시간이 부산에서 가면 거의 한 어릴 때는 도로가 잘 안 돼서 그런지 4시간 이렇게 걸렸거든요. 그런데 그 명절만 되면 가야 되는 거예요. 가려고 봤더니 그 4시간이 너무 이렇게 짜증나는 거예요. 그 특히나 이제 사춘기고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이 많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면 그것을 즐기자라고 저는 마음 돌리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부터 마음 돌리기를 하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도 뭔가 가다가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집에 안 가고 가만히 그 자리에 서서 이게 왜 기분이 나쁘지? 그래서 이게 왜 내 마음을 이렇게 한쪽 구석에 기분이 나빠하고 있지? 계속 찾아봤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게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4시간 걸려서 가야 되는 그 시간에 중간에 휴게소에 들려서 햄버거 하나 먹는 거 그 생각을 딱 하니까 기분이 탁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가면서 만화책을 볼 수 있고 누워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만화책을 보든 뭘 하면 된다. 그리고 상상을 하면 된다. 그리고 잠을 깬다. 그렇게 마음을 탁 뒤바꿔버리니까 그거 가는 게 다시 좋아지더라고요. 그런 경험들 다들 있으시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든지 뭔가 혼나야 되는 상황이 온다든지 회사에서 그거를 마음을 탁 뒤바꿔서 좋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것에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법륜 스님이 우리가 장님이 코끼리 만지기라고 장님이 다리를 만지면 기둥같이 코끼리 보고 기둥같이 생겼다. 꼬리를 만지면 빗자루같이 생겼구나. 코를 만져보면 뭐같이 생겼구나. 한쪽 면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다. 그러나 코끼리를 자기 기준에서 한쪽 면만 바라보고 있는 그 상황 자체가 벗어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 그래서 법륜 스님이 가르쳐주는 게 나의 지금 주어진 상황을 마음만 약간 다르게 생각해보면 긍정적이고 좋은 부분이 많다라는 것을 깨우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게 업식입니다. 까르마. 자기가 부모한테 배우고 자기 내리기적으로 할아버지한테 내려온 핏줄 DNA적으로 그게 제가 말씀드린 개인의 무의식이라고 그 무의식적으로 내려온 이 무의식을 쳐다볼 줄 아는 부분이 제가 감사하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감사하기를 해야 되는 이제 법륜 스님 말로 빌면 그 업식은 바뀌지 않는다. 바꿀 수가 없다.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거의 죽었다 깨어나야 바꿀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도 법륜 스님 정도 말씀해 주시는 생각 바꾸기 정도만 해도 그 업식을 인식하는 정도는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식을 해버리면 내 마음이 이렇게 작동하는구나 정도는 파악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내가 화가 나고 어떤 상황을 좋아하고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감정이 일어나는 그 상황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 그 상황이 그릇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컴퓨터를 잘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무의식의 파동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이 그래프로 치면 마이너스로 10에서 플러스 10으로 이렇게 늘 찰랑찰랑 파도와 같이 이렇게 출렁이면서 우리가 사는데 이 부정적인 까르마나 부정적인 부모님 밑에나 그렇게 이제 자란 사람은 이 마이너스가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폭은 플러스 마이너스 10 그래서 전체의 감정의 크기는 20이다 치면 나는 가만히 있으면 제로에서 플러스 10도 나와야 되고 마이너스 10도 나와야 되는데 부정적인 것으로 기준이 되어 있다 보니까 나의 무의식은 마이너스 10을 기준으로 갖고 있다 이거죠. 제로에서 기준이 아니라. 그러니까 더 안 좋아지면 마이너스 20까지 내려갔다가 좀 좋아지면 제로까지 올라가는 수준. 더 안 좋으신 분들은 또 더 내려갈 거고. 이제 그게 부정적인 무의식에 끄달려 사는 삶인데 긍정적인 무의식도 똑같습니다. 긍정적인 내가 좋아하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뭐 음식, 내가 좋아하는 상황, 그러니까 뭐 자존감이 올라간다든지 축혀 세워준다든지 누군가가 그 다음에 내가 뭔가 남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든지 등등 그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그 포인트가 이제 긍정적인 반응이 올 때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반응이 올 때는 부정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몰라도 무의식적으로 그 말이 나오든 무의식적으로 화가 확 올라오는 무의식적으로 뭔가 싫은 감정이 확 올라오는 그 상황이 그게 다 까르마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개인의 무의식에 깔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인의 무의식적으로 올라오는 무의식적인 이것을 내가 알아차려야 된다. 진정으로 이것이 제일 어렵다. 그걸 알아차려서 그건 뭘 하냐? 알아차려서 걔를 그냥 쳐다보고 이렇게 화가 나는구나, 이렇게 짜증이 나는구나, 이렇게 이런 걸 싫어하는구나. 아이고 너 싫어하는 거 올라온다, 너 짜증이 올라온다. 이렇게 계속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참 근데 이게 어려워요. 어쨌든 흐름적인 것을 알려드린다는데 자꾸 깊이가 가지는데 어쨌든 그런 개인의 무의식이 있다. 그래서 내가 나타나야 될 인생에 자기의 기준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제로의 그래프가 있다면 제로가 기준이라면 제로 위로 플러스로 가야 내한테 조금 뭔가 좋은 일이 생긴다. 그런데 이미 폭이 마이너스로 가 있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봐야 제로까지밖에 안 가니까 이 마이너스를 없애서 플러스로 올려줘야 된다. 그게 긍정적인 마음을 먹는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해서든 긍정적으로 먹기 위한 게 감사하기라는 것을 하루 종일 계속 하다 보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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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자신한테 계속 감사하고 있으면 자꾸 어떤 상황이 되면 자꾸 뭔가 감정이 올라와요. 생활을 하면서 내가 싫은 감정 좋은 감정에 포함이 어떤 감정이 딱 올라오면 그 감정을 딱 느끼면서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하고 있으니까 그 감정이 느껴진다는 거죠.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인식. 이 감정이 이렇게 올라오는구나. 이거구나. 이 감정이라는 놈이 있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이 감정을 다독여서 그러니까 아니야 그 별거 아니야 하고 얘를 되돌려주는 게 이제 거울 명상이나 명상 같은 걸 이제 해서 자기 자신을 인식해서 마음을 바꿔주고 아니면 걔를 인정을 해주고 보내줘야 된다. 이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거울 명상으로 이제 잠깐 김상훈 선생님의 거울 명상을 보면
많은 간증 글들이 많은데 이 그 거울 명상을 통해서 나의 부정적인 무의식, 굳이 부정적인 무의식을 보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거울을 본다든지 내 자신을 다 보고 있으면 순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명상을 해도 오만 잡다한 생각이 다 떠오르거든요. 미래에 대한 아이디어, 미래에 대한 생각, 과거의 불편한 부분, 오만 것들이 떠오릅니다. 그럴 때 거울 명상을 딱 통해서 뭔가 하다 보면 그 감정에 갑자기 앞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뭔가 하고 싶다든지 뭔가 팍 튀어나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냥 말하는 걸 가만히 지켜보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지 않고 내 마음에 올라오는 걸 알아차리면 막 짜증나고 있다 하고 니 뭐 때문에 그러는데 그 짜증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짜증난다. 뭐 매출을 올려야 되는데 하지는 않으면서 계속 그냥 상승만 하길 바라고 있는데 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이 너무 싫다. 이렇게 막 그냥 마음속에 그게 뭔가를 들여다보면 그게 이제 입 밖으로 팍 나온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그걸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니야 씨부리든 말든 니야 뭐 이렇게 하든지 말든지 그냥 너는 감정이라는 거죠. 내가 주인이지 감정이라는 그 개인의 무의식적으로 부정적인 아이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걔는 그냥 감정이에요. 파도와 같이 그냥 왔다가 가고 맨날 그럴 수밖에 없는 아이인데 그거를 싫어가지고 계속 가둬놨던 거예요. 그래서 걔가 올라오면 그냥 쳐다보고 있으면 돼요. 걔에 휩쓸려서 화를 낸다든지 짜증을 낸다든지 폭발을 시켜버리면 그 화를 있는 대로 다 내어버렸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얘가 다음에도 또 폭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폭발을 일으키지 않고 걔가 올라오고 있네 하고 쳐다보면 자기가 뭔가 부끄러운 건지 날 봤어? 날 봤어? 그래 그럼 나 들어가야겠어 이러면서 싹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시 아이고 이런 게 올라왔구나 하고 그냥 쳐다만 보면 내려가는 것을 계속 하다 보면 그게 이제 강도가 점점 약해져서 사라진다. 그게 거울 명상과 명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깨달아야 된다라는 건데 이게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으면 최고의 도다. 그냥 최고의 도를 닦은 사람이 된다. 이거 정말 모르겠어요. 이거를 제가 하는 말을 이해를 하신다면 엄청난 삶이 뒤바뀌는 일이 되실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거를 일상생활에서 만약에 이제 그 회사 직원이나 회사 사장님이나 뭔가 구박을 받는다든지 할 때 그게 화가 확 올라오는 걸 보면서 우리가 감사하기를 하고 있으면 회사에서 뭐 이렇게 욕을 얻어먹더라도 감사합니다 마음속으로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는 순간 감사합니다를 치우고 갑자기 뭔가 팍 일어서서 화를 내고 싶은 딱 그 느낌이 살짝 올라온다라는 걸 쳐다보는 거예요. 여기서 맞받아 치고 싶구나. 인정받지 못해서 화가 났구나 라는 걸 쳐다봐야 돼요. 정말 귀신 신하를 까먹는 소리로 들리지 않습니까?만은 이거를 이해하려면 법륜 스님의 말씀을 이해를 해야 돼요. 법륜 스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장님 코끼리 만지기처럼 내가 가진 감정의 방향성이 있는데 그 방향성이 다인양 우리의 감정을 그대로 터뜨리며 그 감정에 휩쓸리며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그 감정을 여러 방면으로 쳐다보게끔 제가 3인칭으로 자기를 쳐다보면 이게 꼭 굳이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되는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거구나. 딱 마음을 되돌려버리면 이 화가 날 것을 쳐다보고 화가 안 올라왔으니까 걔를 아무것도 아니게 이제는 좋게 바꿔버리니까 걔가 앞으로는 일어날 일이 없죠. 일어나더라도 약하게 일어나고 또 돌려버리면 되니까 가면 갈수록 걔가 작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파동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20이었던 게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18로 올라가면 전체의 양은 플러스 마이너스 20이라는 숫자가 있으니까 플러스 쪽이 제로였는데 플러스가 플러스 1, 플러스 2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1, 플러스 2만큼의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제일 어렵고 이게 단데 이걸 이제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넘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많이 해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저를 개인의 감정을 계속 느끼면서 올라오는 걸 쳐다보면서 올라오네 화가 나네 하면서 이렇게 사라지는 걸 딱 많이 경험을 하면서 이게 정말 된다. 그리고 정말 내가 주어진 이 환경을 긍정적으로 정말 좋다. 회사면 회사를 퇴사를 한다라고 퇴사를 이미 해버렸다 생각하고 그리고 나는 모자란 놈이다 생각을 해버리고 내가 잘난 것도 없는 게 잘났다고 하려고 하니까 회사 생활이 더 힘들고 짜증나거든요. 그리고 뭔가 그런 척 해야 안 잘릴 것 같아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사실은 그걸 놓아버리면 되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은 법륜 스님의 여러 가지 그 설법이 많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런 걸 보시면서 스스로 깨달으셔야 돼요. 제가 그거를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릴 수는 있지만 제가 제 입으로 뭐 이렇게 저런 예를 다 들어드리기는 좀 복잡하고 떠오르지도 않아요. 저는 그냥 항상 제 알아서 잘 살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륜 스님의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해오면서 제가 이제 몇 개월을 지났는데 지나고 보니까 거의 어제 오늘 해서 이게 약간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그 마무리가 된 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끌어당김을 하려고 하면 원하는 것이 적어야 되고 원하는 것을 바래야 되고 그리고 원하는 것을 이미 온 것처럼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감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원하는 것이
내 의욕이 생기는 것이 맞는지, 내가 진짜 진정하고 싶은 게 맞는지, 그냥 욕심은 아닌 건지, 그리고 이게 진짜 이루어지면 행복한지 정도는 상상을 해봐야 된다. 그 원하는 것이 그렇게 정확하다면 그 원하는 것이 나도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은 환경에서도 살아봤고 그리고 했는데 왜 안 이루어질까가, 여기에서 이제 핵심 포인트가 그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에 대한 공덕을 지은 게 없어. 그러니까 어떤 나의 인생의 태어남에 나에게 스스로에게 뭔가 내가 잘 될 거리를 만들어 줄 만한, 내를 괴롭히지 않는 상태를 만들어 본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나를 괴롭히지 않는 상태를 가져본 적이 없다. 나는 매번 무의식적으로 그냥 살아왔다. 원래 인생이 이런 건가 싶어서 배운 대로 그냥 월급 받아서 돈 받고 그냥 요거도 먹으면서 살고, 부부싸움 하면서 살고, 자식 걱정하면서 살고, 나오는 대로 화가 나면 화나는 대로 화내고, 먹고 싶으면 먹는 대로 먹어버리고, 운동하기 싫어서 안 해버리고, 막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내 스스로에게 내가 대단한 놈인지도 모르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대충 그 까르마적으로 살기만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까르마적인 부분이 건덕지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뭔가 이루어낼 건덕지가 있어야지 이루어지지. 자기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면서 자기 자신한테 바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어쨌든 나를 그렇게만 괴롭혀 오던 인간이 또 바라는 거 해달라고. 내 자신한테는 제대로 행복을 줘본 적도 없으면서 행복이 뭡니까 도대체? 괴롭지 않으면 행복한 거예요. 근데 맨날 괴로운 것들만 끄달려 산다라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그러면서 무슨 내 자신한테 또 소원을 빌어가지고 이거 좀 이뤄줄래? 안 이뤄주면은 막 또 이렇게 비판하고 자기 자신을 아예 안 되는 거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마음 공부라는 게 쉽지는 않지만 분명히 된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자기 자신한테 뭐 잘한 것도 한번 베푼 적도 없으면서 바라기만 바라가지고 안 된다고 노력하고 그런 것을 계속 지내고 있다. 제가 제 마음을 인지를 계속 해보니까 저는 그나마 이 부정적인 상태를 약간은 못 견뎌 하더라. 그러니까 왜 내가 부정적이고 이제 불행한 어떤 마음 상태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못 찾겠는 거예요.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저는 돈 없으면 돈 없는 대로 잘 살았어요. 돈 많아도 흥청망청 쓰지 않고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만족하면서 잘 살았어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마음에 부정적이고 불행한 어떤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삶이었다. 그것을 돌리려고 스스로가 매번 마음을 딱 다르게 쳐다보고, 그래 좋은 일이 오려고 그러나 보다, 매번 이런 식으로 마음을 되돌리면서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자신이 그러니까 바라는 게 있고 그 바라는 걸 요청을 했는데 오려면 올만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행동 자체에 의욕이 생겨서 이거는 정말 재밌고 이렇게 하면은 부정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상태에 나아가는 것들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 가능성이 있는데 그 가능성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겁나 작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에너지 파동, 그러니까 나의 무의식의 파도의 파형이 그래프가 부정적인 게 항상 많이 담궈져 있었던 사람은 많이 올라와 봐야 플러스 한 1, 2, 3, 4, 5 수준일 거다. 그러면 나는 이 무의식에 들어있는 부정적인 아이를 달래고 이제 인식을 해줘서 이 감정이라는 이 감정을 그대로 인식해주고 받아줘버리고 보내줘버리고 하면서 부정적인 그래프가 올라가게끔. 그러니까 센터가 플러스 마이너스 10이면 센터가 제로에 있어야 되는데 이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 한 10에 있다 보니까 제로로 올리는 걸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더 잘하면 이 제로가 플러스 10으로 간다는 겁니다. 안 돼봐야 이제 제로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럼 잘 되면 플러스 2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상태가 가지게 되면 좋아지는지를 이제 알아야 된다. 얘기가 이제 많이 길어지다 보니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끌어당김의 법칙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된다. 그리고 무의식을 다루는 건 어렵지만 할 수 있다. 이 행위를 이런 유튜브 내용을 듣고 할 수 있는 사람은 100명 중에 3명밖에 없다. 그러면 나는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살래 라고 한다면 그나마 마음을 조금 덜어버릴 수 있는 법륜 스님 정도는 보셔라. 그래서 법륜 스님의 증문즉설 이런 걸 보면 행복하게 사는 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똑같은 사람 사는 것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중에 나와 맞는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증문즉설을 보면서 스님이 뭐라고 얘기해 주시는지 들어보면 그나마 마음을 지금 이 순간 딱 되돌릴 수 있다. 그런 것이라도 하시면 행복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이 내용을 다 이해를 하신다면 정말 이게 어찌 보면 도 닦는 얘기거든요. 분명히 도움이 될 건데 이게 일반 사람한테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도대체 이런 것들을 다 그래 나는 살기 바쁘니까 그냥 네가 좀 정리해 줄래? 라고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그냥 기본이 욕을 먹어도 감사합니다. 화날 일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싸움이 나도 감사합니다. 누가 빵거려도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내 삶을.
내 삶이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무의식적으로 그냥 살고 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좋아하는 음식, 무의식적으로 좋아하는 옷, 무의식적으로 좋아하는 영상, 무의식적으로 좋아하는 노래, 모든 것이 무의식적으로 바라보는, 편향되어 있는 나의 개인의 무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개인의 무의식을 약간은 인정을 해줘 버려라. 어쩔 수 없구나. 아니면 감사를 해라. 그렇게만 해도 인생은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시뮬레이션 세상이 아닐 확률이 100만 분의 1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시뮬레이션이다 라고 해도 맞다라는 거예요. 모든 현실에 내가 오늘 눈 떠서 하루를 지내는 이 현실은 나의 무의식에 들어있는 까르마, 나의 업식, 개인의 무의식에서 펼쳐지는 세상이다. 이 펼쳐지는 세상을 바꿔보려면, 똑같이 살기 싫으면 자신이 바뀌어야 된다. 그 자신의 무의식적으로 올라오는 그 감정을 알아차리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감정이 항상 올라올 때는 인정을 해줘야 되고, 근데 그 감정은 자기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자기가 사라질 줄 알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마장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떠나기 싫은 거죠. 나 여기서 의식의 세계라고 하는 여기에서 내 까르마적인 걸 막 펼치면서 내가 좋아하는 거 먹고 좋아하는 거 입어야 되고 좋아하는 음악 들어야 되고 하는 것들을 막 펼치면서 살고 싶은데, 그 까르마가 그 개인의 무의식의 한편이 자기가 사라진다라는 걸 인식을 하면 죽기 싫으니까. 근데 죽기 싫으니까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쳐야죠. 그것이 현실로 드러난다. 그래서 내가 뭔가 남의 칭찬에 노예로 산다면, 내가 그 남의 칭찬을 좋아하네, 너 칭찬 되게 좋아한다, 남한테 잘 보이려고, 남한테 칭찬 받으려고 이런 걸 하려고 하네, 칭찬을 해주든 안 해주든 할 일이면 하고 안 할 일이면 안 해야지, 왜 노예로 살아, 이렇게 쳐다보는 순간 걔가 힘이 약해지는데, 그러면서 나중에는 없어질 건데, 약해지는 그 애가 나는 의식의 세계에서 표출을 계속 하고 싶기 때문에 안 좋은 일을 만들어 버린다. 그래서 초반에 이런 부정적 무의식의 애들을, 그러니까 그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형성되어 있는 이것을 없애려고 하는 작업을 하면 분명히 반대되는, 분명히 더 센 어떤 나를 막아서는 안 좋은 일이 분명히 생긴다. 그것을 박수를 쳐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제가 두서없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녹음에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저도 영상을 제가 얼굴에 나와서 찍으면 좋겠지만 이상하게 또 카메라에 울렁증이 있는지 항상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올려지던데, 또 한 분에게는 또 도움이 안 될까 싶어서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똑같이 매일 똑같이 대충 그렇게 우리가 사는 것보다 조금 더 의미 있고 내 자신이 조금 더 행복해지는데 시간을 쓰시기 바라면서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클스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